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규제과학 전공을 맡고 있는 김석호 교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규제과학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과학은 우리가 바이오 생산품을 연구 기획 단계부터 생산, 규제 허가, 심의, 그리고 시판, 유통까지 모든 전주기 과정에서 규제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들거나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규제과학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같이 진행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신농시가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기 위해 직접 씹어 먹어서 실험을 했다는 것은 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또한 2006년부터는 미국에서 규제과학이라는 과목에 정의를 한 이후 유럽, 일본, 한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규제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현재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인간이 많은 식품, 의약품의 그 이로운 점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들을 개발을 하거나 의약품을 개발을 할 때 이것이 인체나 동물들한테 적용이 되었을 때 독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개발하는 바이오 생산품들이 독성은 없는지,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이로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검증 기술이나 평가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규제과학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제과학으로 개발한 항목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나 규제기관들에서 심사 허가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과학이 활용되었을 때 좋은 예는 사실 예시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품이 규제과학의 산물이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의약품, 주사제라든가 백신 같은 모든 것들이 규제과학의 산물입니다. 근데 안 좋은 예시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 독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가족분들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이 규제과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도 결국에는 규제를 허가하는 기관과 규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과학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이 규제과학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정하고 정직하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그 관계 법령부터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우리가 시판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법의 범위에서 규제과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과학 전공에서 진행 중인 단기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바이오 기업에 1학기 동안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임금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인턴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인턴은 아시다시피 3개월 인턴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단기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그 현장의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회사가 돌아가는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규제과학 전공은 학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나는 규제과학 전문가가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일단 의료기기 RA 전문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MR 인증 자격이라고 해서 의약품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격증들이 규제과학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에 필요하고 그리고 있으면 더욱더 자신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의약품의 규제 심사를 하는 규제기관인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두 곳의 규제 심사관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단법인으로 만든 한국규제과학센터에 규제과학만 연구하는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연구원으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산업계에 취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기획하는 기획자나 아니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R&A 전문가나 그리고 행정을 도와주는 행정연구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규제과학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국립군산대학교에 와서 규제과학 전공을 이수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규제과학 전문가로 양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공급이 필요한 규제과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게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군산대학교에 오셔서 규제과학 전문가로서의 첫 발자국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산대 학생들 하이. 오늘은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냥 들어두면은 언젠가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 그런 거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규제과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영어로 규제가 뭐예요? 레귤라토리라는 말인데 과학은 뭐야? 사이언스야. 다들 지금 네이버 영어사전 검색을 해보시고 레귤라토리 사이언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규제 과학. 말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나도. 갑자기 이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을 받는데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해왔던 일이고 규제과학은 전문가라는 개념이 있고 그 규제과학의 전문가가 RA, Regulatory Affair입니다. 아니 그래서 규제과학이 뭔데? 설명을 할게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들어주면 좋겠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연구해서 개발을 했어.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팔거나 유통시키려면 얘가 진짜 그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지식들을 배우는 게 규제과학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허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규제과학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뭔가 좀 개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겜창들 많지? 게임 많이 좋아할 거야. 마인크래프트 알 거야,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사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에 마인크래프트 사태라는 게 있었어. 나는 그때 태어났는디. 야, 삼촌이라 불러. 2011년이면은 내가 그때 대학원 2학년생이었어, 임마. 그럼 내가 몇 살이겠냐? 2011년 마인크래프트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스타크래프트 2나 아니면 리니지 2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로 풀었었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원래 전연령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2세 이상 사용 가능한 게임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DLC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살아있는 게임이었지, 마인크래프트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정말로 많이 걱정하시는 한 집단이 있어. 그 집단들이 만든 게 셧다운제야. 오후 10시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PC방에서 쫓겨나고 게임은 꺼지고 만화방에서도 쫓겨나고 카페도 못 가. 셧다운제가 돼서 이 마인크래프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만 개방되는 DLC가 있었어. 미성년자들은 이 DLC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성인들은 또 성인 나름대로 뭐 본인들은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DLC가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려면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 심사와 허가를 19세 이상 성인 가능으로 바꿨단 말이야.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 전 세계 어디에도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 가능한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19세 이용가로 바뀌면서 어른들은 DLC 출시할 때마다 그 심사 허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즉각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없고 게임 산업 기르자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째서 일어났을까? 그거는 바로 게임 산업에 대한 무지를 정부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해 정부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게임 산업의 특수성과 청소년 보호법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규제 과학이라는 거지. 규제과학이 중요하구나?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제과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은 뭔데요?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 자, 여러분 바이오 헬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형, 그건 또 뭐야? 이름은 거창한데 별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품, 여러분들이 아플 때 먹는 의약품,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뭐 고양이나 강아지 아플 때 먹이는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몸 불편하실 때 가끔 이렇게 몸 지지르는 데 쓰는 그 물리치료기기들, 그런 것들을 바이오 헬스의 생산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 기획, 개발, 허가, 생산, 유통 이 각각의 부분에 활용되는 학문이 바로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입니다. 그럼 내가 먹는 약에도? 그러겠지? 야, 그거 다 불법이야. 그런 거 허가 안 받고 먹으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의약품들은 규제과학의 활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그 규제과학을 활용해서 심사하고 허가를 받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들인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무튼 락토핏이라든가 뭐 종근당 건강에서 나온 거 있잖아. 그거랑 아무튼 있어. 여러분들이 먹는 그 건강기능 식품 같은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뒷광고 아니야? 뒷광고 주세요. 주시면 좋겠어요. 규제과학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이 제품이 우리 인간들한테나 아니면 동물들한테나 환경한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반영된 정책이 우리한테 정말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규제과학이에요. 되게 복잡하네. 쉽지 않아. 먹고 사는 일이 쉽겠니? 근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세 기관이 영향을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이 뭐냐면 개발자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두 번째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바이오 산업 협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용성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기관이 있어. 이 세 기관들이 이제 각각의 논리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규제과학을 활용하고 있고, 보통은 바이오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규제기관에서 심사 허가를 안 내주면 왜 안 내주냐? 이거는 이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형태로 그 민원을 산업협회에다가 준다고. 그러면 산업협회는 어쨌든 자기 회원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회원사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지르사항을 가지고 규제기관한테 민원을 올려. 규제기관은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협회와 바이오 기업의 제품을 허가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먹으면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규제기관에서는 그 근거를 내세우면서 허가를 못 해주겠지, 의약품도. 이게 규제과학에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렵지 않나? 이게 쉬운가? 나 잘 모르겠네. 모르겠고, 나도 규제과학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 규제과학 전문가가 되려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규제과학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규제과학과 관련된 학교가 국립대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립군산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행운 아닌가? 최초라고? 최초면 뭐가 좋아? 사립대가 이미 규제과학과 관련된 과를 2021년에 신설을 했어. 군산대학교가 최초라고 하는 거는 국립대학교에서 최초이자, 앞서 말한 사립대학교는 다 대학원 과정만 최초로 수립을 했단 말이지. 근데 군산대학교는 학사 과정을 최초로 설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규제과학으로 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학사 과정부터 규제과학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국립군산대학교가 가진 최대의 메리트라고 나는 생각해. 막상 갔는데 취업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될성부를 남으면 내가 어떻게든 취업시킨다. 야, 내 이력 검색해고 와. 나 네이버에서 김석호 치면 나와. 네이버에서 김석호 수의사 딱 치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규제과학 전문가의 공급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족해. 이거는 팩트야. 2021년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사를 하나 냈어. 코로나였을 때 왜 이런 기사를 식약처가 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때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녹십자나 셀티리온이나 이런 애들이 코로나 치료제랑 백신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승인받은 게 뭐야?
셀트리온의 레케로나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꽤 훌륭한 편인데 왜 그런 데들이 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못 만들었을까? 규제과학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결론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재 양성 사업을 식약처에서 시작을 했어. 나도 형 때문에 규제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되고 싶은데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 거야?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겠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제품을 심사하고 허가하는 규제 그 자체인 규제기관.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규제심사관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식약처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설립이 됐어. 이 규제과학센터에서 새롭게 규제를 만드는 규제과학연구원이 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범위가 크고 이제 내가 전에 일했던 곳도 이 업계인데, 결국 바이오 산업계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개발자, 연구자, 행정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취업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야. 그런데 형 요즘은 AI가 대세잖아. 다들 대체될까 걱정인데 이것도 똑같이 대체되는 거 아니야? AI 좋지. AI 참 좋은데 너는 너가 먹는 식품이나 의약품이 AI가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은 먹을 수 있겠니? AI가 정말로 그런 일을 잘 했다고 치자.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독성이 있는 의약품을 허가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걸 먹고 깨꼬닥했어. 그 책임 누구한테 물을 거야? AI를 컴퓨터에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릴래? 아니면은 그냥 딜리트 버튼을 한 10번 눌러가지고 벌을 줄래? AI는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그러니까 인류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규제과학의 역할이 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AI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전문가가 바로 규제과학 전문가다. 굳이 군산대학교여야 하는 이유가 있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뭐 그냥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대학원 과정이고 여기는 학사 과정이야. 학사 학위가 있어야 진학할 수 있는 게 대학원 과정이야. 아니면 너가 취업을 해서 산업계 활동을 하다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는 게 대학원 과정이야. 학사 과정은 너가 대학교 입학할 때 이 진로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 완벽한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증명이 돼. 그게 바로 학사 학위야.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규제과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국립군산대학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 거야? 자, 자격증 크게 말하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의료기기 RA 전문가 1급과 2급이 있어. 그리고 MR 인증 자격이라고 해서 제약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자격증이 있어. 의약품과 관련된 전문가를 인증해주는 자격이거든. 자, 그 다음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어. 이거는 식약처 인증이야. 자, 그리고 품질 경영 기사라는 게 있어. 품질 경영 기사 역시 의약품이나 식품을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기사 자격증이야. 이 네 가지를 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아니, 근데 믿어도 되는 거 맞음? 여태까지 들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믿어주면 좋겠다. 나도 할 일이 없어서 비싼 밥 먹고 여기서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니? 알았어, 형 조용히 해. 아직 안 나갔니 너? 너 아까 안 나갔냐? 나가라 했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떠들어 볼게요. 아무튼 저희 국립군산대학교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전공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끄럽겠지만 군바